박사학위도 또 받으셨습니다. 뉴욕 주립대에서. 그런데 박사학위 우리나라 제1호인데 핵전략 및 핵정치학 박사학위를 우리나라 1호로 받으신 분입니다. 국방연구원 부원장 대우로 계셨고 동국대 석좌 교수도 하셨고 또 젊은 시절 우리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웬 호루라기 소리?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가 호루라기 부는 사람입니다. 호루라기 부는 사람. 건전한 사회,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갑자기 늘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휘슬블로우.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죽을 쓰고 왔다 갔다 천방지축 도무지 불안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미국 사회는 언론이 호루라기를 불고 의회가 호루라기를 불고 전문가들이 불고 시민단체가 불고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사회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받은 2차례의 충격을 말씀드리고 왜 제가 충격을 받았는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 함께 호루라기를 열심히 불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2번의 충격은요, 지난 7월 달에 발표된 국방개혁 2.0 두 번째 충격은 이번에 받은 군사 분야 합의서 이 두 문건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국방개혁 2.0 얘기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하고 돌아온 군사 분야 합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루라기를 불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이마리아 여사께서 선언문도 낭독하셨고 이 자리에는 저보다 더 출중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여기 송영선 박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 익히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북한에 가서 합의하고 돌아온 군사 분야 합의서는 적어도 2가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남과 북이 지금까지 70년을 대치를 해왔는데 상호간 군사력 균형이라고 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군대 숫자가 2배나 많고 양적인 우세를 누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미사일 이렇게 대량 살상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래 군사력에서 질적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숫자는 모자라도 우리 군대가 더 질이 좋다. 장비, 기술 질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핵무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가 아직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인 재래군사력의 질적 능력을 제약하는 합의를 하고 온다면 이것이 어떻게 군사력 균형 원칙에 맞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니 공감하시면 박수도 좀 치고 그러십시오. 두 번째 원칙. 이 합의는 공자와 방자의 차이점을 전혀 개의하지 않은 그런 합의입니다. 공자와 방자, 공자가 아닙니다. 공자 아니고 공자, 공격자와 방어자. 대한민국은 북한을 침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침략을 방어했고 도발을 방어하는 방어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 전략은 전부 다 방어적이고 수세적입니다. 북한은 침략적이고 공세적입니다. 여러분, 도둑놈 하나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 10명 100명 있어도 모자란다는 말 아시죠? 북한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는 북한을 방어하려고 하는데, 방어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눈과 귀 아닙니까? 눈과 귀.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의 조기 경보 능력,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이 합의는 군비 통제 군사 문제를 전공한 저나 우리 여기 계시는 송영선 박사 같은 사람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분야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공중과 지상과 바다와 한강 어구에서 합의한 게 있습니다. 공중에서 뭘 합의했습니까? 저 강원도 쪽에는 남북 양쪽 8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고, 경기도 쪽에는 4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는데, 그 지역에 우리의 정찰기들이 날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찰기들이.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백두금강 들어보셨어요? 백두금강. 우리의 백두 정찰기들이 그 휴전선 인근을 날면서 북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들을 엿듣고 정보를, 신호를 감청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금강정찰기, 우리의 금강정찰기도 휴전선 일대를 비행하면서 북한 전역을, 북한 쪽을 쳐다보는 겁니다. 미국의 U2기 아시죠? U2기.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정찰기입니다. 공중 20km 새까맣게 고공비행을 하면서 북한 160km까지 북한을 쳐다보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고, 이놈들이 나쁜 짓을 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건 못하게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북한은 이런 비행기가 없고 이런 비행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북한을 쳐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지상군에서도 무인기를 띄웁니다. 무인기를 띄워서 휴전선이 휴전선 일대에 이상이 없는지를 살피는데, 이거 다 못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남북한의 균형 잡힌 합의입니까? 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를. 앞서 우리 이마리아 여사께서 선언문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서해의 평화 수역으로 합의한 지역이 남쪽으로 쑥 내려와 있어서 우리에게 일단 불리하다. 예, 눈으로 봐도 불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되면 이거는 우리의 군사력은 바다에 있고 섬에 있고, 북한의 군사력은 육지에 있고 내륙에 있는데, 바다에서 훈련을 하지 않고 사격을 하지 않으면 그 군사력을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정찰기들이 돌지 않는데 북한이 육지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균형된 합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백령도를 위시한 우리 서북 5도, 서해 5도는 군사적으로 고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서북 5도가 군사적으로 고립이 되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수도권 옆구리가 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인천, 서울, 이 수도권은 대한민국 국력의 50%를 포용하는 대한민국의 노른자리입니다. 이 수도권이 전략적으로 취약해진다면 앞으로 무궁한 대한민국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에서는요, 남북 간의 감시 초소를 동등한 숫자 11개로 줄인다, 앞으로 더 줄인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북한에는 감시 초소가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전면전적으로 북한 쳐들어갈 나라가 아니잖아요. 감시 초소가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감시초소가 우리보다 3배나 많아요. 그런데 동수로 철수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휴전선과 서울의 거리는 지척인데 휴전선에서 평양까지는 멉니다. 만약에 전선지역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감시초소들이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본부에 연락을 해서 방역태세를 취하고, 이게 곤충으로 말하면 촉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그 촉수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한강 하구에 어떤 합의를 했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휴전선은요, 동해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한강이 넓어지는 지역에서 딱 멈춥니다. 그 지역에서부터 서해로 빠져나가는 한강 하구 지역은 강폭이 굉장히 넓고 거기는 중립지대로 설정이 돼 있어서 민정경찰이라고 하는 부대가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민간활동을 허용한다.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오선으로 가장한 특수부대를 실어서 우리 군 감시초소가 다 없어지고 군사적 조치가 다 없어진 그 땅에 상륙하면 곧바로 김포반도로 상륙해서 수도 서울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 바로 김포반도인데 그 지역을 어떻게 해서 군사적으로 해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피가 끓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협상하고 대화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저는 성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안보를 해체하고 우리가 먼저 무장을 내려놓고 저 사람들의 선의에만 기대하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휘슬블로우,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라는 말을 다시 드리면서 강의를 매듭 짓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I'm not sure about that. Anyway, 정부가 그렇게 훌륭한 뜻을 가지고 저 올바른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됐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언론, 이 나라의 의회, 이 나라의 시민단체, 이 나라의 방송, 이 나라의 전문가들이 호루라기를 불어야 하는데 그 호루라기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방송 언론이 호루라기 부는 역할을 포기한 데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호루라기 역할을 포기한 데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현역 장군들이, 장성들이 군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를 정치인들이 요구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끝까지 버티면서 군복이라도 벗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현역들은 진급에 목을 메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인정하고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군무를 거쳐간 그 훌륭한 대장, 중장, 소장, 장성들, 예비역 장성들은 이때 호루라기를 불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약하지만 호루라기를 불어야 되겠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들어보십시오. 제 호루라기 소리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예, 제 혼자 아무리 불어도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운이 올 때 빛이 내려쬐일 때나 이 자리에 나와서 호루라기를 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호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